당신이 임신이 아닌 것처럼 생활을 하라고 해요. 임신 전에 했던 활동을 꾸준히 해라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는 임신하면은 처음 떠오르는 게 먹는 거를 잘 먹을까? 잘 잘까? 아픈 건 없을까 하는 게 먼저 떠오릅니다. 일단 임신 초기에 입덧이 있으면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입덧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토하는 게 입덧이 아닙니다. 입덧의 기본적인 거는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려운 한자로 오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올라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입덧입니다. 초기나 중기나 특히 말기에 가면 속쓰린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있는데 그게 느슨해져서 위산이 자꾸 식도로 넘어와서 여기가 쓰리고 아프고 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또 임신하면 뭐 아기도 있지만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주 흔히 듣거든요. 아기 갖고 뭐 물론 이제 아기 갖고 난 너무 잘 먹어, 임신했더니 더 좋아, 이런 사람도 뭐 드물게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임신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한 7, 8% 정도 산모들이 있는데 임신성 당뇨라고 진단을 받으면 먹는 걸 또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러면 임산부들은 잠을 잘 잘까요? 사실은 임산부들은 임신해서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 커진 자궁이 방광을 누르고 있어서 항상 소변이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밤에 뭐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다 보면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임산부들은 가려움증이 많이 생깁니다. 애가 너무 움직여서 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산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수축이 또 느껴져서 이건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자궁 수축이 꽤 있는데도 뭐 별로 모르고 지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궁 수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임신을 하면 또 자주 있는 증상 중에서 하나가 숨이 차요. 갑작스럽게 누가 숨을 탁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 특히 자려고 눕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있고 하면 잠을 잘 못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속쓰림의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신하면 아픈 게 그렇게 많습니다. 일단 임신하면 임신 초기부터 아랫배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생리할 때처럼 아랫배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 수축부에 있는데 저게 가끔은 아프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생기고요. 허리가 아픈 거는 사실은 임산부들이 아기를 갖고도 본인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가 나와 있으면 균형을 잡으려고 허리가 이렇게 좀 꺾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그래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같은 증상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기, 그러니까 임신 30주 넘어가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구부러지질 않아요. 조금만 해도 아프고, 이런 게 제가 조사해 본 바로 5명이 1명쯤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 엄마나 아기한테 해로운 건 없습니다. 갈비뼈 아래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임신이 한 27, 8주 좀 진행을 해서 자궁이 커지면 자주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저런 데도 아프고,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먹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임신 중에는 너무나 자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입덧은 제일 기본이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겁니다. 물 한 컵을 쫙 마시면 안 되고 물 한 컵을 놔두고 30분, 1시간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입덧 증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굶는다 그래서 입덧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먹는 거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하면 뭐든지 괜찮아요. 속쓰림 같은 경우는 이 위산이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를 좀 높게 하시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속쓰림은 약을 쓰면 바로 좋아집니다. 위산 억제제를 쓰면 위에 있는 산도 자체를 떨어뜨려요.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고, 그러고도 안 되면 추가로 제산제를 쓰면 되고요. 100을 먹지 않고 7, 80만 먹고 나머지 또 7, 80도 먹고 7, 80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임신성 당뇨도 그 조절이 쉽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인슐린이라고 주사를 쓰게 됩니다. 모든 가려움증은 똑같은데요. 일단 차게 하면 좀 덜합니다. 보습제 같은 걸 쓰거나 항히스타민제는 아주 안전한 약이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나 필요하면 수면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잠을 계속 못 자면. 그래서 임신을 하면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임신 초부터 계속해서 아기 낳기 전까지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게 임신을 지낼 수 있습니다. 임신 전에 움직였던 만큼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임신이 아닌 것처럼 생활을 하라고 해요. 임신 전에 했던 활동을 꾸준히 해라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생선 좋아요. 매운 음식을 먹어서 아기도 매운 걸 먹게 될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편안한 임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정적인 건 두 번째 겁니다. 약을 먹으세요. 저는 저거 진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모들이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약을 안 먹는 제일 큰 이유가 뭐죠? 혹시라도 약 때문에 아기가 잘못될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기가 잘못되는 약은요, 여러분들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아, 임산부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항응고제예요. 항응고제는 심장 수술 같은 걸 했을 때 혈전이라고 피떡이 생길까봐 먹는 약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간질이 있을 때 먹는 그런 약 정도가 위험이 높고, 소화제, 뭐 진통제 이런 거는 거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먹어도 되는 약을 굳이 안 먹고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임산부들한테 이야기할 때 딱 그 이야기예요. 딱 한 가지 빼고 다 해도 된다. 술, 담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제 여담이지만 저는 사실은 엄마가 정말 원한다면 술, 담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엄마와 아기 사이의 갈등입니다. 아기 입장에선 술, 담배를 안 하면 좋지만 엄마 입장에서 난 정말 술, 담배를 안 하고 죽을 것 같다.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엄마가 아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 저도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하면 되고요. 아기를 낳는다는 거 얼마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신을 한 사람, 그다음 임신을 할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힘 닿는 데까지 아기를 받고 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